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30주차 7월 24일에서 7월 30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특히 대통령의 친척 관련된 비리에 대해 침묵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 무시 전략이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수세적 대응과 정치개혁 부재 속 여야 진흙탕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산 보유 상황 전면 조사하고 법으로 보유 한도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코인을 누가 거래했느냐 전수조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통령과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출한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은 헌법 정신 정면 위배한 것으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할 상황입니다. 헌재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국정원의 해외 정보 수집과 파악 능력을 점검해야 하고 국가보안법의 졸속 적용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군을 토벌한 일본군 중위 백선엽의 친일 반역 행위 기록을 지운 국가보훈부를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넘어 탈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자본주의 과잉 생산을 주장하는 자본 언론들입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에 따른 외환관리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해결할 구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감세 정책으로 투자와 생산을 늘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개발도상국 고도성장 논리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세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가대책은 통화와 임금 안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 내지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탈성장 체제 전환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주식, 금융, 보험 등 투기적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기거래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국민 세금과 노동자 희생이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재벌 일가의 신화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재벌 공화국답습니다. 투기적 불법 소유와 공의 공직자의 재산 보유 상환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공동체로 혁신되지 않으면 지금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져야 할 덕목입니다. 자본 언론조차 부동산 시장이 탐욕과 편법의 경연장, 집값 조작을 말하는 상황이 됐지만 부동산 투기 공모자인 권력자들은 주택 주거 정책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전염병 대책, 필수 의료진 확보를 포함해 종합적인 공공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보육뿐만 아니라 고용, 임금, 교육, 주택, 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기금의 국가재정기여금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자금 연기금 고갈론으로 국민을 협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여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서로의 주장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가릴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 진영 단체 보조금을 합당하고 다른 진영 단체 보조금은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은 억지입니다. 집시법 개혁은 위헌입니다. 독재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묻지마 범죄 대비 치안 장비 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정의 붕괴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성평등 어린책을 치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성평등 행위이고 헌법 제11조 법화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의 위반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위는 책임지지 않고 아래만 책임지우는 조사와 수사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과 장관의 헌법 위배 사항입니다. 노인 1천만 시대, 초고령화, 사회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 언택에 맞춘 노인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 노인복지, 유연과 주치제도, 노인 건강과 어렵이 절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노후 등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원하청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 위해서는 하청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인상시키고 대공장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역시 기본급은 낮은 상태에서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총액 임금이 높은 것입니다. 전체 총액 임금 중에 기본급, 그 다음에 연장수당, 특별성과급이 1대1대1 구조로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재벌 대기업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고 고용된 노동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공장 가동률은 현재같이 유지한다고 했을 때 적정한 임금, 적정한 노동, 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한미일 3국은 핵진흥 국가입니다. IAEA를 앞세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대비 식량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농민, 토지 포함한 농촌, 환경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일회용기 사용 제한보다 일회용기 생산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문제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전지구적 신냉전 질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이 저희 나토로 만들어 나가고 북중러가 새로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응할 북중러 삼각 군사동맹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중국 고위층 인사 문제의 간섭보다는 한국 정부에서 벌어지는 고위층 인사 문제에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정부 차원의 관계와 무관하게 자본은 이윤을 위해 현지 투자를 진행해왔고 또 목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자본은 전쟁 상황에서도 현지 투자를 하고 자본은 이동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0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